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정상화가 되어야지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설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삶이 너무 팍팍해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사라지고 일부 세력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신고가를 조작해서 겉보기 숫자만 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조작 떡밥을 계속 던지는 것을 보니 투기 세력들도 지금 팔고 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다급한 듯 합니다. 하지만 투기 세력들이 아무리 거짓 떡밥을 던져도 부동산 수요 감소로 시장은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취소, 허위 거래 등 불법을 잡아낼 부동산 감독원 설립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투기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정식 기구가 이번에 만들어져야 부동산이 정상화됩니다.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원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이어나가면은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7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현재 65 이상 고령 인구는 19%이고 생산 연령 인구는 70%, 유소년 인구는 1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많아 보이지만 잘 보시면은 곧 노령 인구로 편입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대 인구가 770만 명이고 50대 인구가 870만 명, 40대가 780만 명이나 됩니다. 50대와 60대 인구는 1640만 명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래의 부동산 수요를 담당해줄 10대와 20대는 11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500만 명이나 넘게 적습니다. 10대와 20대가 500만 명이 적은 만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을 10년 안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 끝자락에 있는 60대 초반과 50대 후반의 세대들의 부동산 물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부동산 매물 통계 집계를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15세 이하 인구를 보면은 더욱 처참합니다. 겨우 54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보다 집이 더 많아지고 유령 도시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비가 폭증하게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청년들은 부양비 폭증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이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데 세금 폭탄으로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결혼도 어렵고 주택을 구매하기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부동산 거품에 돈을 모두 쏟아붓는다면은 콘크리트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수도권이나 서울은 괜찮다.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서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꼭 나올 것입니다. 양극화 논리인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양극화 논리가 통했다면은 앞으로는 양극화 논리도 안 통할 것입니다. 이미 수도권의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인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근처인 중부권 인구도 14%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서 여기서 수도권으로 더 올라오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출산도 많이 해서 계속 올라와야 수도권 양극화 이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결국에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왼쪽에 옮기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왼쪽 주머니 돈도 결국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방의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지방에 남아 계신 분들도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 지도는 노령화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짙은 색을 띨수록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노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올라오지 못하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올라온다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나 경비원이나 청소 같은 힘든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다 키운 상황에서 뭐하러 수도권에 올라와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구매하겠습니까? 그냥 편히 쉬면서 소일거리 찾으시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욱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만 결혼은 안 하는 미혼 비율은 수도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각각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미혼 비율이 높다면은 주택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야지 사람들이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은 굳이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인구 구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은 인구가 더 줄어들고 미래의 부동산을 지탱해줄 인구가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미혼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혼의 문턱이 높아진 사실은 숨기고 싶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더욱 못하게 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2024년 인구 구조를 살펴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 인구는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져서 빈집이 여기저기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빈집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의 규모가 160만 호나 됩니다. 16만이 아닙니다. 160만 이나 됩니다. 참고로 빈집 160만 중에 절반 정도인 88만 호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빈집이 더욱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버려지는 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20% 정도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아파트는 빈집으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한다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